조금 전 현장을 연결해 봤는데요. 지금 이 시각 경기도청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행안위 경기도 국감이 진행 중입니다. 피감 기관장이자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출석했는데요. 야당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 지사라며 파상 공세를 펼쳤고 이 지사는 특정인에게 이익 몰빵식 설계를 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주장을 이어간 건데요. 신체커의 뉴스픽5에서 오늘 쟁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모든 이야기에는 기승전결 혹은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 이렇게 5단계가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이야기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민간에서 공공민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성남시 마지막 노른자 땅인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성남시는 약 5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지만 나머지 그 2배가 넘는 1조 원의 이익은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화천대유라는 민간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장르가 추리소설로 확 바뀌죠. 누가 왜 이 민간회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는지 설계자 찾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은 진행은 추진은 빨라질 것 같고요. 남 변호사는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3억만 좀 해줄 수 있냐 해서 해줄 수 있냐. 그래갖고 영학이 형이랑 해줬지. 유 전 본부장은 결국 이재명 시장 재선 뒤 2015년 3월부터 도시공사 사장 직무 대행을 맡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 총책임자가 됩니다. 네, 핵심은 특정 민간회사의 슈퍼하이 리턴이 돌아가는 배당 구조를 누가 설계하고 또 승인했는지입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고 말했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자신은 사업 그 자체를 설계한 것일 뿐 대장동 비리 게이트를 설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토건 비리 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토건 비리 세력이 결국은 또 살아남아서 다른 얼굴로 금융기관의 외피를 쓰고 나타나서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이 지사는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고 야당은 대장동의 그분은 이재명,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탐색전을 거쳐서 양측 모두 최강의 화력을 동원한 필사의 전투에 돌입하죠. 이름하여 경국대전, 대망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물을 나누는 사람들이 도둑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자들이 범인이죠. 네, 오늘 뉴스픽5는 이재명 지사가 출석한 행안위 경기도 국감만으로 꾸려봤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 대장동 이야기의 결말을 유추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루였는데요. 이 경국대전의 승자가 대장동 이야기는 물론이고 차기 대선에서도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국감픽 키워드, 대장동 그분입니다.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으로 무죄 사고, 호화 변호사 선임하고 선거 때 조직 굴리기 위해 돈을 지배하는 자가 그분입니다. 그분이 청와대보다 감옥과 가까운 이유에 대해서 그분의 가면 뒤 실체를 보겠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분. 그러나 그분의 진면목은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도읍 의원, 이재명 지사를 아수라의 제왕이라고 칭하면서 선공에 나섭니다. 음주운전과 형수 욕설 그리고 여배우 스캔들 등 이 지사의 치부를 조목조목 지적하더니 결국 그분은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에 가깝다면서 한 방을 날리죠. 자, 그러자 이 지사 주춤하는 기색조차 없이 국민의힘을 도둑에 비유하면서 맞대응에 나섭니다. 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둑을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박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방금 보셨나요? 피감기관장이 직접 이렇게 팻말을 들고 나온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이 지사의 전투력이 높다는 이야기겠죠. 이 지사가 계속해서 도둑 비유를 들자 국민의힘은 아예 이 지사가 연상된다는 영화를 직접 틀어 보입니다.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 우리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신 분이 이재명 지사님이시고 또 실무자는 유동규다. 대장동을 설계했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건 아니죠. 말하세요. 본인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서 왜 저 의원 질의하는 걸 가로막아요? 사실관계를 분명해야지. 최종적인 책임자는 사실은 우리 지사님 아니십니까? 이 국민들의 좌절감, 상실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경국대전의 픽은 측근입니다. 대장동의 최대 수혜자 화천대유 그리고 청화동이 내는 이 지사의 측근들로 알려진 이들이 여럿 포진해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좌진상 우동규 제가 그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그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경기관광부사는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데 여기에 1호로 임명하신 산하기관이 유동규 씨입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사면은 안 하시겠죠?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국배사범을 사면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만배 씨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 3년 정도 살다 나오겠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징역하면 무기징역 갈 텐데 저 특별 사면 안 하시겠죠? 예, 당연히 오후에 절대 안 계속해서 되죠. 질의하겠습니다. 엄벌해야죠. 네, 이 지사는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련해서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직 믿기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고도 했죠. 일부 직원이 오염됐다, 도둑과 연합했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른바 조폭 측근설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지사가 과거 성남시에서 활동한 국제 마피아파 핵심 인물과 유착 관계였던 주장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제 마피아파 수계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 마피아와의 유착 본위원회 볼 때 박철민 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이사의 측근 계좌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증거할 수 있는 통장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본인 정의야 다 들어보세요. 네, 이 중간중간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재명 지사 소위 어이가 없네 하듯 대놓고 웃음소리를 보였는데요. 김영판 의원이 공개한 현금 다발 사진을 두고 어디서 찍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은 많이 하셨다라면서 조폭의 일방적 주장을 전할 거라면 차라리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시라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일단 결론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무슨 하기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경국대전의 세 번째 픽은 재판 거래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기 때문이죠. 판결 전으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를 8차례 만나고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까지 맞는 석연치 않은 정황까지 더해지면서 의혹이 커졌습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 대법관 13명 중 1명에게 한다고 될 일이냐 이렇게 반문했죠. 매월 1,5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법률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2015년에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될 것 같다, 유죄가 될 것 같다, 대법원 갈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니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 13분이 계신데 그중에 한 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이고요. 자, 이 답변은 곧장 네 번째 픽,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이 지사가 변호사비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을 했죠.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5건의 재판을 했고요. 그래서 총 14명이고요.
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예, 대부분 다 정리해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자, 마지막 픽은 역봉으로 꼽았습니다. 자, 이 지사는 자신의 답변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감 기관장으로선 이례적인 손팻말도 그랬고요. 또 상대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웃음도 그러했습니다. 자, 이른바 무지개 반사 신공도 빛을 발했죠.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국민들은 생각이 듭니다. 가정적 질문을 하시는 건 옳지 않죠. 윤석열 지검장이 있는 서울지검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성남시 조폭을 데려다가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 비리가 있으면 불어라 라고 계속 압박을 하면서 네, 이래서 이번 국감을 차기 대선의 전초전 또는 대리전이라고 하는 걸까요? 앞서 윤석열 전 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지사는 화려하지만 진실성 없는 말장난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것이다. 적반하장, 막무가내, 우기기, 덮어씌우기, 이것이 이재명 화술의 실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도 진행 중인 전국대전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경기도 국정감사 픽5였습니다.